김일성도 한 4명, 김정일도 한 4명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여자가 더 많아요. 간호사하고 김일성이가 불륜이 나가지고 애가 생겼다는 거죠. 김일성의 눈가기를 막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을 골라서 거기서 안마도 시키고 콩가루 집안이죠. 은하수 가련악단에서 이제 무조건 처리하라. 어때? 부드럽고 맛있지? 태어나 처음 맛보는.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되게 난가북의 시청자가 하나 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드디어 이분이 나와주셨어요. 춤이면 춤, 입담이면 입담, 인기면 인기,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특급 아이돌 신동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예? 졌다는 말. 졌다라니요. 예. 아니, 아니 졌다는 없네. 조금 늦었지만 제대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앉아요. 앉아. 인사 언니. 근데 죄송한데 저는 지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원래 지금 얘기 좀 해도 돼요? 원래 이 자리가 좀 시끄러워요. 그래요? 예, 많이 시끄럽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예. 저녁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충성! 네,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와. 오, 멋있다. 아니, 어떻게 남자들이 이 손의 각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수경례를 하면은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가 딱 설명이 되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거수경례 하는 거 실기를 보거든요. 아, 그래요? 저 손 맨날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못한다고. 세모치리도 지금 해보세요. 일승! 일승! 네? 손이 완전 달라, 둘이. 지금 저희 손 때문에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제대로. 충성! 충성!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변화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군대 갔다 오면 나이가 많아서 가면 사실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겠지 했는데 제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가니까 정리정돈을 좀 잘하게 돼. 그래서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물 때 딱 색깔이면 색깔, 각이면 각에서 따다닥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휴가 나와서 제 옷방을 봤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나오면 맨날 옷 정리하고 뭐하고 정리정돈을 하게 되더라고요. 속옷 개키는 거랑 양말 개는 게 다르다고 하던데.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놨다면 지금은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게 그 지침하기 전에 조교님들 와서 점호를 하잖아요. 다 확인합니다. 양말부터 속옷까지 다 하나씩 아, 하나씩 한국 군대 이제. 갔다 오셨죠? 그렇죠. 예, 확인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예. 아니 우리 쌤 씨를 가까이에서는 사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국 사람인데 누가 이렇게 분장을 꺼멓게 해주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냥 한국 사람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너 그리고 외국인 만나면 나이 물어보고. 근데 또 궁금한 게 제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뭔지 또 궁금하거든요. 뭘 먹었는지 뭐 이런. 저는 제대한 다음에 염색 바로 하러 갔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진짜 바로 염색했어요. 나는 평생 한번 하고 싶은 게 염색이야. 진짜 염색 한번 하고 싶어. 아니, 우리가 요즘에 공유 파마가 유행이더라고요. 대박. 파마 한번 해보시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뽀뽀뽀를 했었어요. 4년 반을 했었는데 뽀뽀뽀 할 때는 그게 규정이 항상 검정색 머리에 귀걸이 못 하고 뭐 수염 못 기르고 이래요. 그래서 뽀뽀뽀 딱 그만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 사진 보고 싶다. 야, 진짜 우리 반듯하게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만갑에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죠. 네,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요, 지금까지 이만갑에서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탈북하신 분이에요. 뭐 압록강, 두만강 이런 거 건너신 분이 아니고요. 정말 북한 여권 당당히 들고 해관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미대 출신 탈북민이요. 김신혜 씨 모시겠습니다. 완전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부럽다. 이쁘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 미즈 글로벌 코리아 창가대 참가해서 참가번호 8번 김신혜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옷가에 계속 뽑혔지만 월남자 가족이어서 계속 탈락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당당히 여권을 들고 와서 2014년 미즈 글로벌 코리아 에 참가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뤘는데요. 오늘 이만갑에서 황진이 못지않는 가야금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아니, 가야금을 이렇게 치다 보는 거 보니까 동작이 계속 이렇게 꼬집더라고요. 되게 잘 꼬집으시겠어? 꼬집기 기법이 있어요. 붙어 있죠? 네.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치시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고 튕기시기도 튕김이 하고. 있어요, 기법이. 몇 년 정도 치신 거예요, 가야금? 저 10살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그때 김정일이 민족악기를 발전시킬 때 대한 방침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학교 음악 선생님이 많은 가야금을 가지다가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대량적으로 많이 배웠고 그 덕분에 또 중국에 와서도 그 피아노 학원에서 가야금 또 같이 하는 데서 가야금 애들을 가르쳤고 예, 중국에서 예, 그런 걸 좀 했어요. 야, 근데 좀 아까 들으니까 옷가에서 떨어졌다고. 와, 근데 사실은 이런 인재를 몰라봤네요. 사실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 볼 땐 붙으실 것 같은데. 예, 저도 몰랐는데 그 중학교 5, 6학년 때부터는 그 옷가 뽑으려 다녀요, 학교에. 그래서 다 일어서서 키 큰 사람들 이렇게 다 되시는데? 고르고 거기서 또 인물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이 심사, 인물 심사도 하고 또 시당에 올라가고 도당에 올라가서 신원조회 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죠. 근데 언니가 영화배우 시험 치려 평양에 올라갔는데 신체검사에서 다 합격 맞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6.25 때 외삼촌만 살아라 하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보냈대요. 나머지 자식들은 다 죽어도 되니까 니만은 살아, 외아들이니까 외삼촌을 한국에 배 타서 보냈는데 다 살았어요. 북한에 있는 자식들도 살고. 근데 한국에는 외삼촌이 살아있는지 아직 몰라서 어머니가 너무 그럼 오늘 방송을 보고 외삼촌 가족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가서 아직 못 찾으신 거예요? 네, 못 찾았어요. 외삼촌 이름은 뭐예요? 조래승. 레승. 레승. 예, 1926년생인데 제가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이북 오도청에도 다니고 뭐 해산 도민회도 다니고 하는데 생사를 모르시죠? 생사를 몰라서 어머니 죽기 전에 좀 한을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면 안 돼요? 옷과가 뭔지 저는 몰라가지고 계속 옷가 하잖아요. 그래서 자, 옷가는 제가 김기선 선생님 톤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옷가가 이게 그래요. 그게 촌에서 논사 짓는 사람도 다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이 다 아는 거를.
오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가? 이게 최근에 그 한국 뭐 화랑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북한에는 화랑이 있어요. 지금도. 오. 옷가루 뽑혀 올라가는 남자애들이 다 화랑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남자 오가. 맞아, 맞아. 예, 남자 옷가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 옷가도 있는데 이게 몰남자가 한 명만 있어도 못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기본 계층에서 주로 뽑아요. 옷가는 또 핵심 계층에서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오가가 뭘 되면 뭘 하는 하는 거예요? 아, 기물성 적석을 필두로 해서 최상위권의 모든 잔디 뽑는 것도 옷가가 당중앙인의 비서들 초대각에 내가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옆에서 전병호 비서가 밥 먹으면 제깍 반찬에서 숟가락에다 올려놔주고 또 야, 넌 뭘 하는 애냐? 자꾸 옷가루 뽑혀왔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너 여기 와서 남의 밥술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거 보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 저 앞에 돼지 몰고 다니는 애는 뭐냐? 쟤도 옷가루 두고 왔다는 거예요. 김일성 기자의 모든 수발을 드는 예뻐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오빠야 되고. 아, 간디도 제일 오빠. 예쁜 사람들. 아니 그러면 뽑히는. 오과가 그 정도면 뭐 1과도 있어요? 2과, 3과, 4과, 5과 이거요? 옷가라는 부서에서 그런 여사들을 뽑는데 그게 뭐냐면 옷가 1과, 2과는 뭐 또 다른 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판 북녀라고 하죠. 신기하다. 저기 김신우 씨, 월남자 가족은 그게 불이익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10년씩 군사복무에도 입당 못하고 돌아오고 우리 어머니가 교사하셨어요. 근데 그 해산에서 교사하니까 애들을 밤에 산골짜기를 심리 되는데 업고 데려다 주고 우리 어머니가 교사로서 입당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결국 룩막 걸렸어요. 입당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입당도 못했어요. 아이고. 월남자 가족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출신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불이익을 받는지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알겠는데 혹시 그러면 다른 거에서도 불이익이 있어요? 뭐 저도 사실은 지방 군부대에 입대했어요. 입당하기 위해서. 근데 정치지도원 동지가 너는 입당이 안 된다 기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것 때문에 또 그러는구나 하고 나왔어요. 그 대신 장사는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별로 뭐 관계없는 것 같아요. 미인이라서 장사 잘하셨어요. 그 라진 선봉 장사를 많이 했는데 잘 됐어요? 많이 벌었어요. 본인이 저 정도 얘기하면 엄청 모르신 건데. 어떤 게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상품 중에? TV, 칫솔, 뭐 치약, 전지, 무슨 일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라고 다 보시면 돼요. 돈을 어디다가 채워놨어요? 은행은 못 갈 테고. 아 맞아요. 은행이라는 건 좀 몰랐어요. 거기서 살 때. 근데 그 중국 장사하니까 중국 이런 물통들을 많이 가져와요. 거기는 수도가 잘 안 나오니까 이 물통에다 물 담아놓고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그 한 50리터 물통에다가 끓여서 거기다 돈을 대박. 뚜껑을 이렇게 닫고 돈 이렇게 닫고 해서. 금고가 50리터 물통이에요. 네, 금고는 몰랐어요. 여기 와서 금고를 알았어요. 아유, 돈이나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네. 성공한 것 같은데 굳이 탈북을 하셨는지. 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보혜지돈 동지가 계속 집에 찾아왔어요. 돈 좀 달라고. 어떤 장사를 하는지 뜯으러 왔죠. 계속. 문의도 근데 들어오고. 갈 때는 그냥 안 가요. 돈을 이렇게 주거든요. 돈을 이렇게 그 쌓아놓은 돈 중에서 해서는 이렇게 쭉 주고. 그래서 제가 아우 지도원 동지 한번 중국에 좀 가볼 수 없어요? 이러니까 그냥 대답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받고 가니까 한 달 만에 여권을 딱 가지고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네. 제가 꿈에도 생각 못 여권. 나 꼭 만져봅시다. 대박이다. 이게 진짜 처음 봐, 여권이에요? 처음 봐. 와, 야. 예쁘다. 보이지도 망했네 완전. 망했어요. 북한 여권이었는데 빨간색이 아니네요. 어떻게? 여권이 빨간색이 아니야. 보라색이야, 여권. 순간 뭐.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성은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리력권을 가진 사람을 지장 없이 통과시켜주며 그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모든 나라의 정권 망국에 바라는 바이다. 아니 지금 이 여권이 딱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지금 술렁이고 계시는데 이 여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도 못했어요. 아니 저도 못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신라니까 저는 여권이 있는 차지도 몰랐어요. 저는 여권이란 거 들었긴 했는데 이런 여권인 줄 몰랐어요. 고난의 행군 이후로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의 나이가 있어요. 45세 이상이어야만이 네.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나갈 수 있는데 저분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고였나 봐요. 약간 이분이 북한에서 좀 나간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했을 거 아니에요. 북한 도장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신혜 씨가 비자를 가지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을 밑에 이렇게 예. 북한 도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권 가지고 나온 사람은 처음이다.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 알았다. 저 뒤에 계신 아저씨들도 여권 있어요? 없죠. 저희 있는 어르신들도 아저씨들도 여권 없어요? 강철 선생님도 여권 없으셨어요? 없죠. 저 아저씨들 되게 막 지식 있어 보이고 막 되게 이거 부자인 줄 진짜 알았는데. 이거 기념품이네요, 진짜. 이럴 정도로 이게 귀한 네. 여권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김신혜 씨. 미인대를 나오셨다고요? 예술단 회장님이 추천하시더라고요.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저 어떻게 나가요? 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봐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도전했는데 마지막에 한 40~50명에서 예선을 치러요. 청바지 쇼, 드레스 쇼, 뭐 장기자랑 쇼 이렇게 3가지 해서 예선에서 치러요. 본선에 출전할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에서도 열심히 당당하게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면서 미즈코리아대에 참가해서 만끽을 느꼈고요. 저를 입선시켜주셔서 심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입은 옷이 그때 옷이에요? 그때 입은 옷이에요. 이거. 멋있다. 그럼 포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언니. 예, 그때 특별한 포즈 났고요. 그냥 워킹 하고서는 당당하다. 당당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품격녀 우리 김신혜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매주 새롭고 특별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만갑 특급 비밀 김부자의 사람들. 네, 오늘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습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재자들 주변에 있었던 김부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그 독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은밀한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자의 공통점이 바로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있었죠. 예, 끊임없는 추문과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부자의 사람들 먼저 그들의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만갑에서 전해드리지 못했던 김부자의 비밀스러운 여자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북한을 충격에 빠뜨린 여배우 우인희. 우인희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씨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인희 그 영화 배우가 있는 그 영화가 가장 유명한 게 그 목란꽃 1부부터 3부, 그다음에 적후의 진달래. 거기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그때 그 목란꽃에서 거기 3부에서 그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얼마나 예뻤는지. 그 진짜 지금 현재도 북한에 그렇게 아름다운 연예인은 없어요. 여자한테. 진짜? 그 정도예요? 예, 진짜 그. 박은혜 씨보다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아니 박은혜 씨가 영혼 없었다. 니네 너무한다. 진짜 영혼 없었어요. 신은아 씨는 우인희 들어봤어요? 저는
예, 들어도 보고 영화도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로는 우인이랑 그 한국의 배우 중에 고현정 씨 있잖아요. 네네. 되게 많이 닮았다. 정말 북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미인의 운명은 기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인이를 놓고 하는 말이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인이라는 분이 정말 당대 최고의 유망주였고 정말 최고의 미인이었는데 사형당하게 된 거예요. 사형당하게 된 거예요. 사형당했어요? 예. 그렇게 이쁜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예. 북한 당대 최고의 여배우 우인이 왜 사형도 또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만갑 고운 여성 유현주 씨가 알려주시겠습니다. 북한 최고의 미녀 배우 우인 씨.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이만갑 고운 여성 유현주가 포인트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1970년대 북한 최고의 여배우였던 우인 씨. 얼굴 보고 그녀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운 외모로 김정일 눈에 들어 공문 배우 칭호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미인 박명리라는 옛말처럼 그녀의 찬란한 삶은 짧게 끝나고 맙니다. 당시 잘 나가는 제일교포 사업가였던 주정기. 그는 우인이의 미모와 연기에 홀딱 반했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인이에게 빠질 대로 빠진 주정기는 끊임없는 구애 작전을 펼치며 우인이를 유혹했고 결국 그녀는 북한 최고의 연출가였던 남편 유호선을 두고 제일교포 주정기와 차 안에서 은밀히 애정 행각을 벌이고 맙니다. 그러나 다음날 차 안에서 가수에 중독돼 싸늘한 사체로 발견된 주정기. 그리고 옆엔 우인이가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노한 김정일은 문화예술계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하에 우인이를 공개 총살하기에 이릅니다. 북한 영화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김정일의 지시로 총살된 비운의 여배우 우인희. 김정일과 우인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이만갑의 고운 여성 유현주였습니다. 신동 씨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네? 아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요? 사실 이거 이렇게 많이 흉내내는 연예인분들, 개그맨분들 많이 봤는데 이거 그냥 실제잖아요. 네네. 실제죠. 원래 오리지널이죠. 너무 잘한다. 선전선동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 그거 하셨던 분. 원래 그거 하신 분이에요, 원래. 진짜로. 아 그 포인트가 너무 인희 한 이게 호흡이 너무 좋아요. 하고 사람을 막 쪼았다 갔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들었다 놨다. 너무 문화예술계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하에 우인희를 공개 총살하기에 이릅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인데 말이죠. 우인이의 그 불륜 때문에 공개 처형했다라는 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김길선 선생님? 네. 아니 저는요, 저 우인희 총살 현장에 그 행사로 동원돼 갔다. 어머 서로. 예. 그때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80년도 봄이었댔는지 그때 다 우리 출근했는데 행사가 급히 제기됐대요. 버스에 타라 해가지고 쭉 갔는데 뭐 어쨌든 행사 간다 그래서 갔는데 평양시 외곽에 가서 그저 그 현장 봤죠. 어떻게? 근데 가니까 뭐 사람이 많아요. 잔디밭 그 잔디도 안 난 데다 앉혔는데 거기 가서야 뭐 우인이 총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그런 설이 이미 그 안에. 예. 그래서 우인이가 잡혀갔다는 것도 거기서 듣고, 그 제목도 거기서 듣고. 맨 앞에는 이제 그 배우들 주로 많이 앉혔어요. 그다음에 그 우인이하고 불륜한 상대 남자네 중앙방송위원회가 또 앞에 다 앉았어요. 그다음에 뭐 그 뒤로 해서 쭉 주고 제가 제일 없는 것들이 제일 뒤에 앉고 뭐 직접적인 제가 하고 거리가 가까운 집단은 앞에 앉고 지금 내가 생각나는 거는 앉아서 한참 기다렸는데 뭐 차가 씩 오더니 말뚝부터 박아요. 각 말뚝을 저 앞에다가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다음에 그 진짜 봉고차가 왔어요. 왔는데 내리는데 흰 자주색 옷을 차 입고 내렸는데 보기에도 우인이가 알리더라고요. 우려태요 우인이는 묶어갖고 내렸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계속 그 판사는 읽어대더라고요. 뭐 어쩌고 하면 그 마지막에 총살경에 찬다. 우리 무슨 놀라서 입 하 벌리고 그만 봤어요. 그걸 왜 보여줘? 그 기강을 잡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총 뚝 쏘더니 그게 여기서 탁 이렇게 하고 죽더라고요. 3번 매는데 그럼 가만히다 뚝 말아서 그 싣고 왔던 봉고차에다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 배우들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근데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배우들이 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약하기 때문에 구급차도 다 대기시켜라. 기절하는 들도 있을 거다. 친절하게? 네, 그래서 그 구급차도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김정일이가 우인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김정일이가 올라앉아서 선전선동부 사업을 제일 먼저 봤는데 북한 그때만 해도 중앙방송위원회 그 장비 수준이 형편없이 낙후했어요. 근데 돈은 어디서 나올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 남자의 아버지가 뭐 저 청년에서 뭐 재벌이래요. 거기서 돈이 들어오고 해서 그 장비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때예요. 조총련 쪽에서. 네, 저 청년 쪽에서 소위 중앙방송위원회를 현대화한다고 엄청 떠들었어요 네. 그때. 근데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우인이하고 불륜하다가 괘씸하게 그지없죠. 자기 그 중앙방송 현대화의 차질을 빚어놨으니까 네. 그게 하나 괘씸하고 두 번째는 원래 북한 문화예술계에도 그 저게 불륜 이거 굉장히 문란해요 원래. 그 기강을 일신한다고 하면서 그 케이스로 죽인 거예요. 근데 정작 김정일도 유부녀를 좋아한 거 아니에요? 성렬이. 걔는 싫으니까. 무섭다. 그게 이제 그 보안부에서 잡아가지고요 우인이를 취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전혀 이게 꺾이는 게 없이 그냥 당당하더래요 막. 그러니까 나는 김정일하고도 친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아마 덮어버리라고 한 것 같아요. 김정일하고는 왜 친한 사이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김정일이가 총애했던 여성들이 이제 뭐 홍영이라든지 여러 배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하고 약간 후지부지했던 여배우들에 대한 분기잡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 네. 그 주정기가 저희 삼촌하고 친구였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친구였고 우인이하고 주정기가 죽은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이게. 이게 철한 씨네 살던 집이 주차장이 원래 평양시에 없어요. 근데 제일경포대에 사는 집에 자가용 차들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한국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사고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사방에. 문 닫아버리면 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동 걸어놓고 소위 차 안에서 그걸 했으니까 가스가 다시 들어간 거죠. 역류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주정기는 죽고 그리고 우인이는 거의 죽어가는 거를 김정일이가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살려서 지금 김일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장에 내려놔라. 아니 그 잔인했죠. 이거 살려놔서 다시 죽여라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용할 때 그 우인이 남편인 그 유호선이라고 유명 작가가 있었고 그 우인이의 그 딸을 앞에 세워놓고 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보게. 딸이 무슨 이게 잘못이야? 뭐야? 대박이다 진짜.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그 예술계가 이제 질서를 잡고자 하는 그 우인희를 총영을 하는데 그 예술계에서 그렇게 좋은 더 유명한 인재를 이제 이런 거에 대해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까? 우인이가 참가했던 영화 자체를 처음에는 기술도 없으면서 몬타주에서 얼굴만 싹 다른 배우를 갖다가 붙여넣기도 하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북한에서 유명한 뭐 한자이 단원의 운명이라든가 뭔가 유명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다른 배우를 갖다 끌어다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만들어서 했어요. 싹 다 없앴어요. 싹 다 사진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처형 장면을 직접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이 본 배우들 아까 막 응급차도 막 있었다 그러는데 진짜 실제로 쓰러지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지. 우인이 처형당할 때 우리 그 가족 측에 연예인이 한 분 있어요. 그래 그 같이 그 완전히 친한 사이였는데 근데 이렇게 가서 그 처형 장면에 같이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봤대요. 근데 막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그때 당시 평양에서 공개 처형을 연예인 하는 건 처음이었고 이렇게 응급차들이 많이 왔는데
뭐 남자들은 그런 데를 뻗쳐내는데 여자들은 많이 좀 실려갔고 근데 그 석양 노을이 착 지는데 그 우인이가 착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는 몇 달 동안 그 눈에 삼삼해서 그 언니가 눈에 밟혀서 진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항상 그때 그 일이 터진 다음부터 그 연예인들이 매일 생활청화 그 비판서를 쓴데 누구하고 누구 어떻게 좋아했으면 뭐 어떻게 했으면 이걸 진짜 몇 달 동안 했는데 머리가 깨질 정도로 네 그게 그니까 그 여파가 몇 년 동안 갔대. 김정일이가 그 사건 이후로요. 원래 북한은 생활총활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잖아요. 네. 이 영화 예술 부문 다시 말해서 북한의 연예인들만은 2일 생활총활하고 해서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라면은 멤버가 이틀에 한 번씩 모여서 어제 나는 어떤 잘못을 했고 뭐 하고 했어 그러면 진동동무 동무는 뭘 어제 왜 늦잠 잤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상 자아 비판을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쏘리쏘리가 더 잘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알면 알수록 김 부자들은 정말 왕조시대 폭군처럼 군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요. 김 부자의 여자들 두 번째 비밀 노트 공개합니다. 리만가 특급 비밀 김부자의 사람들. 김일성의 첫 번째 아내이자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수, 그리고 북한의 여성 정치가이자 김일성의 두 번째 아내인 김성애. 공식적으로 두 명의 아내가 있었던 김일성에게 숨겨진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주석궁의 간호사.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와. 김주성 선생님,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까 옷가도 있지만은 그 김부자 주변에는 항시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가장 접근성이 그 강한 것이 간호사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그게 예전에 주석궁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쓰던 우리말만 청와대 같은 건물인데 여기에서 책임 간호사가 있고 뭐 간호사도 여러 명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책임 간호사하고 이런 불륜설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들 사이에는 애가 있다. 근데 이건 이런 루머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남한에 오신 허위사령부라고 김 부자를 그 허위를 하는 그런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시다가 이 탈북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증언에서도 나왔는데요. 똑같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소리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 뭐냐면 그 간호사하고 김일성이가 70고령이 넘은 다음인데도 그 애절문 간호사하고 이런 불륜이 나가지고 애가 생겼다는 거죠. 세상에. 네, 근데 그 간호사가 뭔가 호강해보려고 왕자를 품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 나라의 왕자. 그래서 몰래 그거를 감췄다가 출산을 한 거죠. 원래 그 애가 태어나니까 숙청을 해서 없애라. 네, 김정일이 같은 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네, 같은 씨이기 때문에. 그러나 김경이라고 해서 김정일이 여동생이 우리 같은 씨인데 그러지 마 해가지고 김경이가 데려다 키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더라 설이 많이 돌고 있는 거죠. 이 여자 간호사 이름은 혹시? 김순이라고 해서. 순이 씨. 김순이. 네. 정확하게 황장엽 김덕홍 선생님이 대화하는 걸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정일이가 74년에 공식 후계자가 된 다음에 쭉 자기 세가 넓혀가면서 김성애하고 김일성을 갈라놓을 궁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애가 밉지요. 자기 어머니 잡아먹은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애하고 정당에는 별거를 시키고 저 여자는 김정일이가 직접 붙여놓은 여자예요. 예, 아버지 외롭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아들이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그 김영이라는 건 틀림없고 근데 족보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김일성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이 장성택 아들로 키웠어요. 문서상에는. 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럼 김일성이 나이가 꽤 고령이었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아이가 덜컥 들어섰어요? 중요하게는 저희 내부 통신원에 의하면 이름은 김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71년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래야? 김일성이 약 60대 정도예요. 내 또래네. 그럼 별로 뭐 나이 많을 때도 아니고. 그러네요. 네. 뭐 김순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갈성을 가진 안마사에 의해서 이제 난 애다. 이 친구를 아마 그 장성택이가 집에서 키운 모양이에요. 장현이라고 이름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그 김정일이가 얼마나 믿게 받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김정일 눈에 잘 보여서 외국 학원 1호과를 그 졸업했다는 그리고 외모성 일본어과에서 일하고 있다는 뭐 팩트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김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성은 성세와 방패가 되기 위해서. 장군님의 은은 김정은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들이 일부러 그 아버지 옆에다 여자를 뒀다는 게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김정은은 이제 그 아버지 김정일이 권력을 통째로 이제 준 케이스고 그 과거의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권력을 넘겨주긴 했지만 그 김일성의 권력을 김정일이 힘으로 이제 하나 다 뺏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김일성이는 이제 그 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지켜봤었고 그 당시에 김정일은 김평일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김일성의 마음에는 김정일보다는 김평일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김정일은 긴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의 누군가기를 막기 위해서 이 김일성에게 뭐 충성을 다하고 만성망시키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을 골라서 거기서 안마도 시키고 뭐 별짓 다 시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년의 김일성에게 눈과 귀를 아예 막아놓고 여자에 그냥 이제 파묻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게 충성심으로 이제 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아들이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 내용은 엉망진창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실정을 김일성이는 거의 모르고 있다가 죽기 전에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이만갑 특급 비밀 김부자의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부자의 여자들의 또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이쁜 거. 예, 어떤 공통점일지 우리 북한 미남 스타일 신동 씨 그리고 이만갑의 미인이죠 신은하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김부자의 곁을 지켰던 여자들의 다른 듯 같은 운명. 그들에게 존재하는 평행 이론을 소개해드릴 저는 북한의 미남 스타일. 아우 예. 덩구리덩덩 덩덩 신동입니다. 저는 북한 미녀 스타일 신은하입니다. 먼저 김일성 담당 간호사와 김정일의 아내 김옥의 평행 이론. 빠밤. 정권에서 물러나 주석궁에 머물던 김일성이 가장 총애했다는 비밀의 여자는 자 바로 김일성의 책임 간호부장이었는데요. 그녀와 김일성과의 나이 차이는 무려 약 30도 아니고 40살로 추정. 이거는 바로 뭐 딸뻘이나 다름없는 이 어린 여자는 김일성에게 늙은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그녀와 같은 운명을 지녔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김정일의 아내 김옥. 김정일의 기술서기 출신이었던 김옥은 김일성의 책임 간호부장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간호 업무를 맡았던 인물. 김옥은 김정일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자 그를 대신해 정치에 깊이 관여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옥 역시 김정일과의 나이 차이는 바로 22살. 와, 딸뻘. 어머 진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권 말년 김부자를 사로잡아 막강한 권력을 쌓았던 실세 중의 실세. 김일성 담당 간호사와 김옥. 두 여인 모두 김부자의 마지막을 함께한 라스트 레이디라는 점까지 이 두 사람의 평행 이론.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다음으로 닮아도 너무 닮은 운명의 두 사람 김정일의 여자 고영희와 김정은의 여자 리설제 평행 이론. 짠! 예쁘다. 고영희는요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출신이고요. 리설주는요 바로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예술인 출신이라는 사실. 오 진짜? 두 사람은 빼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김부자의 눈에 쏙 들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고영희와 리설주 모두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운명이라는 점입니다.
김정일이 살아생전 아무리 그녀를 자랑하고 싶어도 고용인은 제일교포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우상화는 언감생신이었는데요. 리설주 역시 대단한 집안의 따님이 아닌 평범하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북한에선 그녀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평범한 가정 배경 때문에 리설주 우상화는 꿈도 못 꾼다고 하는데요. 닮아도 너무 닮은 고영미와 리설주의 평행 이론. 빠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북한 미남 스타일 동구리동동 동동 신동과 북한 미녀 신은아의 평행 이론 김부자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신동 씨가 그저래. 이만갑 처음 출연이라고는 안 믿어질 정도로 아니 외워보셨어요? 아니요. 원래 한국에서 선전선동하셨던 분이에요. 한 문제를 들었군요. 구리구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중간에 멘트 중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 미남 스타일이라고. 근데 전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북한은 좀 통통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 그럼 제가 가면 거의 뭐 초급이. 양진희 씨, 네. 어떻게 생각해요? 북위에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냥 보면은 그냥 간부 집에 다시 갈. 강부치자 씨, 아라 씨는 보면 어때요? 진짜 생긴 게요. 딱 김정일 그 초상화 얼굴 딱 김정일 그 초상화 얼굴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 인기 스타죠.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왜냐면 제가 쏘리쏘리 활동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했어요. 거기다 파마 머리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완전 김정일에다가 제 얼굴 이렇게 바꿔놨었어요. 네, 아니 김부자의 여자들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 혹시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그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취향도 비슷한가요 혹시? 그 김일성이 그 와이프들 보면 얼굴이 다 동그래요. 동그래, 네. 김정숙이도 그렇고 김성애도 그렇고 얼굴이 동그란데 그 김정일이 그 아내들을 놓고 보면은 역시 다 동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그런 스타일을 내 엄마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리만과 비밀노트 김부자의 사람들 그 세 번째 비밀노트 공개합니다. 리만과 특급 비밀 김부자의 사람들. 북한에서 뛰어난 미모의 연주가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정선영. 그녀의 공연을 본 해외의 한 유명 지휘자는 그녀를 이탈리아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정도라는데, 그런데 김정은에게 한순간에 찍혀 숙청을 당한 정선영.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정말 능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숙청을 당했어요. 이게 뭐예요? 또 무슨 일입니까? 예, 운하수 가련악단에서 이제 연주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뭐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음란물을 이제 비디오로 만들었는데 아이고야. 이거를 이제 뭐 일본 쪽으로 보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돌려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되면서 무조건 처리하라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이설주를 또 물고 늘어진 거죠. 이게. 이설주 자기가 안다. 응?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다 죽이자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기술 감독을 포함해서 11명이 잔인하게 처형됐다고. 와. 예, 그런 아우, 얘들은 그 어떻게 사건을 이제 정선영이가 이제 그 비디오를 찍는 데서 주도적 역할을 했죠. 네, 정선영이라는 저분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는데도 정말 그 죽임을 당했다니까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 은하수 가련악단의 정선영 대체 어느 정도의 연주 실력인지 궁금하잖아요. 네.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와, 함께 보시죠.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인가요? 저분이 그러니까 아마 이탈리아 쪽에서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유럽 쪽에서 아마 초빙을 받아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아마 저 사건이 나가지고 그 북한의 예술계에서
저 여자만큼은 살리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뭐 죽였다는 말도 있고 살다는 말도 있는데 아마 제가 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숙청을 한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에서 특히 이 성에 관련된 문란함 스캔들이 터지면 그냥 두지 않고 꼭 어떤 보복을 가하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같은 영상을 봐도요. 포로를 보게 되면 무조건 죽입니다. 아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주변에 있는 여자가 굉장히 이제 많았던 거는 알고 맞아요. 있는데 과연 이제 김정일이 그 리설주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구심이 들죠. 그렇죠. 김정은의 여자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좋아했던 스타일을 따라가요. 첫째 배우, 둘째 제일교포. 첫 번째 여자가 요심인데 이 여자가 제일교포 출신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인데 북한에서 제일교포들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각도가 많이 달라요. 여자들은 더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배아 가지고 왔죠. 아무래도 자본주의 쪽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의 남자들이 대부분 좋아하는데 특히 김정일, 김정은은 뭐가 없어서 못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심이라는 여자를 운하수 가야악단에서 피아노 치는데 보다가 야, 저 여자 내 거다. 하고 이제 품을 들이죠. 물건도 안 낸데 내 거라. 눈독을 들이는데 김정일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너희 엄마도 제일교포인데 너까지 어떻게 내 며느리까지 제일교포 들 수 없다. 해서 일단 탈락.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갔던 그 현성월. 전 작가의 현성월. 현성월이라고 이건 또 김정은보다 나이가 몇 살 이상인데 처벌됐다는 이야기까지 났었는데 지금 살아서 이제 중국을 갔다 왔고요. 근데 옛날 여자들이잖아요. 결혼한 후에도 좋아하고 있나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예. 여자들이 김정은을 안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최고. 김정은은 그 여자를 안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계속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저 현성월이가 중국 갔다가 자기 결심으로 돌아가자. 맞아, 다 데리고 왔죠. 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지요, 가자마자. 그렇지. 지금도 계속 만난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러면 저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그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내조 잘하는 여자거든요. 분명히 그 중에 내조 잘하는 여자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내조의 여왕은 누군지 좀 궁금해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고영이도 상당히 그 내조를 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합해서도 제 평가는 고영이가 가장 내조를 잘하지 않았을까. 원래 또 고영이 또 일본 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일본 그 여인들이 남편을 공대하는 게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뭐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면은 딱 그 문턱에 타월이랑 그다음에 네일랑 딱 포개 놓고 개어 놓고 그다음에 밤에 이부자리를 펴 놓고 베개에 수건을 딱 씌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영이도 바로 그런 습성 때문에 김정일의 그 내조를 상당히 잘한 걸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표현으로서 김정일이가 웬만하면 여자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한때 김정일의 내적인 지시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 북한에서 북성교포를 기국자라고 하는데 기국자라는 말을 없애라. 네, 그래가지고 기국자라는 차별을 하지 말고 단간부도 시키고 그다음에 보위부에도 잡아였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면서 아주 귀한 자료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생모이자 김정일의 세 번째 여인 고영희, 그녀의 목소리 어떤지 궁금하시죠? 네, 이만갑에서 고영희의 육성 자료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들어보시죠. 오직 장군님을 믿고 장군님을 따라 이 땅에 이 지구에 없는 장군님 시대에 존재하게 될 사회주의 강성궁 조국을 일떠세워갈 굳은 마음 가다두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처럼 내내 건강하실 것과 장군님 전사 우리들 모두가 맡겨진 본분을 잘할 것을 다짐하며 숙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연기자 출신이라고. 그러네 목소리가. 한송이 씨 어떠세요? 간들어져.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 고영이에 대한 우상화가 정말 없었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난 처음 봤어요. 저 여자 고영에 대해서 그 무용수라는 것만 알았는데 목소리 역시 제일교포구나. 좀 발음이 조금 달라요? 네, 조금 짧아요. 북한 발음이 아니에요. 간들어져. 조금 짧은 그 제일교포 전형적인 그 전혀 모르겠네. 예.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처럼 내내 건강하실 것과 김주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이는 어려서 갔으니까 아무래도 인토네이션의 차이가 저보다는 좀 낫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하고 발음이 좋아요. 이거가 이게 그 북한에 상당히 많이 유포됐었어요, 살짝. 그랬다가 뭐 이게 김정은의 그 우상화 때문에 이게 어점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금기시 해가지고 못 보게 한 영상. 배우 출신인가요? 근데 이게 그 고영이가요. 예, 무용수 출신이죠. 그렇죠, 무용수. 무용수예요, 무용수. 그 만수대에서 무용을 했는데 조국의 진달래라고 해서 그게 주인공 역을 했고요. 그 이게 고영이가 예전에 평양 어머니라고 해서 살짝 90년대 말경에도 살짝 했었어요. 네, 해서 그 국경 경비대 그 뭐지 청국에 국교좀 청국인가 하는 데서 그 선전돼서 약간 연극도 해보고 했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금방 없어지고 해서 상당히 민감한 거는 고영이가 역시 제일교포라는 데서 이게 북한의 전통성 때문에 그러니까 세습에서 상당히 지장이 가니까 결국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겉으로 내놨다, 없앴다, 내놨다, 없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고영이를 우상에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불러요? 내 마음에 봄비처럼 목소리 너무 곱다. 따스히 스며들고 이 노래. 네, 이 노래가 그 고영이에 대한 우상화의 약간 노래. 엔싸 스타일로 불렀네요. 아니 그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듣는데 왜 이렇게 다들 그 김부자들의 여인들은 이렇게 다 일찍 죽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네. 뭔가 맘고생으로 뭐 제명이 못 사는 건지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어머 진짜. 그 김종일이 와이프들이 의외로 단명해요, 다 여자들이.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처증이 상당했다고 들었어요. 김정일. 네, 김정일이가. 김정일. 네, 자기가 김정일이가. 바람 펴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 관저라고 해서 집이잖아요. 집 앞에 항상 버쳐서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숙이도 그랬대요. 겨울에 이게 추운데 버쳐 선다고 이따만한 돌을 갖다가 이렇게 불에다 달궈서 밑에다가 버쳐서 밑에다 깔아주고 발 뜨뜨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고영이 같은 경우는 앞에 서 있는 애들이 애처로워서 야 들어와서 한 잔해 하고 커피 한 잔 주고 차 한 잔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들어와 해서 완전히 순순한 허위로 그렇게 해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해서 내보냈는데 다음 날 또 없어져. 아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일의 어머니 이제 김정숙이 그 여자도 이제 그 김일성이 바람나면서 그게 이제 홧김에 이제 죽게 됐고. 홧김에. 예, 그리고 이제 고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여자가 차분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마음을 다 참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쌍해. 정말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조심하고 투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고영이가 이제 아이를 셋을 낳으면서 그 이후에도 김정일이 여자가 많았거든요. 그 많은 여자를 보면서도 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좋아했대요, 고영이를. 예, 정말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네요. 힘들어요. 예, 네. 너무너무 힘듭니다. 리만갑 특급 비밀 김부자의 사람들. 이번에는요. 김부자의 여인들만큼이나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네. 이야기죠. 바로 김부자의 먹거리이죠. 네. 네. 먹거리 엑스파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밀스러운 그 김부자의 먹거리를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김부자가 먹을 고기를 관리했던 우리 조연 씨 모셨고요. 네, 또 김부자의 건강을 위해서 약초를 캤던 남수정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현 씨는 지난번 이만갑에서 그 북한 제일교포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김부자의 농장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오늘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축산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경영위원회 축산 부문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부자한테 그 축산물, 그러니까 고기나 이런 것을 올려가는 주석 목장이라는 게 있어요. 운곡 목장이라고도 하고 주석한데 올려가는 식품을 담당한다고 해서 주석 목장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각 농장에 8호 작업반, 9호 작업반이라는 게 있어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초류들, 물고기, 그다음에 그 바다에 있는 또 바다
물고기 이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작업반들이 전국 각지에 이제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죠. 야, 북한의 김 부자가 먹을 고기와 채소, 물고기까지 따로 관리하는 곳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오늘 아마 재밌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김 부자를 위해서 약초를 켰다고요. 남수정 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환경북도 해령에서 왔고요. 그 해령에서 좀 더 들어가면 유선이라는 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냥 8호 관리소도 아니고 그 앞에 안전부라는 안전부 8호 관리소라는 그 명칭을 가진 그 관리 사업소에서 그 산에 다니면서 곰치라든가 삽수라든가 닭식상 이런 약초 관리에 있어서 그 김부자 뭐 식단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직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요. 네. 야, 별 직업이 다 있네, 진짜. 진짜 별 직업이 다 있어. 수정 씨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약초보다는 확실히 고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너무 아니, 정확히 어떤 고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면. 기본은 이제 뭐 각종 이제 가축들, 각축들에 대한 뭐 기술적이나 행정적인 지도를 주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소인가요, 소? 주로? 한우? 이제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닭, 어리 뭐 다 있는데 보통 이제 농장에 그저 한 개 농장에 돼지 종축만 이제 이야기하면 한 100마리 내지 150마리씩 이제 있고, 기본적으로 소는 이제 북한에서는 그 먹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아 진짜요? 소는 일하는 짐승이에요. 맞아요. 소 안 먹어요? 네, 못 먹어요. 저희 먹으면 그래서 학교가 뭐라고 회식할 때 여기 쌀이에요. 이만갑 친구들이랑 회식할 때 와와와. 소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집에 가면 그렇게 유쾌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곱창집 이런 거는 아예. 와. 절대. 한창 그 고난의 행군 때 소 잡아먹고 총살당한 사람들 하도 우리 봐가지고 아니, 소를 잡으면 총살 당하네.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거든요, 서. 그래서 서는 그냥 사람 취급을 해요. 한 그래서 마리당 서로 사람 살이 난다고 해요. 아니, 우리 신동 씨가 예? 정말 놀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잘 믿어지지가 않고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운국농장 영상 자료를 보자. 함께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분명히 북한의 방송에서 틀어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아라시 살던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저걸 봤어요. 그럼 저게 지금 누굴 위한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냥 연구를 위한 곳인가라고 소개할 것 같은데요. 저게 설마 멘트로 김부자만을 위해서 만든 농장입니다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군대들 위하여. 하나께나 우리 인민들을 위하시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돼지 목장을 아름답게 갖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인민을 거예요. 사랑하는 장군님 거기다 이제 고맙습니다.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를 딱 내걸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김정일이 먹는 것도 그렇지만 고위 간부들이 먹는 것도 올라갑니까? 예,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그걸 먹장에치를 다 먹을 먹지는 수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일정한 부위로 딱 이제 올라가러 가고, 1등급. 그러니까 그 먹장에서는 떠날 때는 같이 떠나요. 같이 떠나고 육로로 나가는 거는 영성에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로 가는 것은 평양역에서 검사를 해요. 네. 거기 1차 검사장이 있어가지고 진짜 김일성이한테 올라갈 거, 김정일한테 올라갈 거를 따로 선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봉사소에 가거나 그 이제 간부들한테 선물을 줄 때 거기다 이제 꽁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너루 다리도 하나씩 넣어주고 하는 게 바로 그 목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우리 수정 씨 네. 김부자를 위해서 약초를 캐러 다니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약초는 아까 그 가축처럼
좋은 거 나쁜 거 선별하는 어떤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있어요. 튼튼한 모근이 있고 그 비달비달하는 모근이 있거든요. 모근을 딱 보면은 삐쩍 말라가지고 가나다랗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튼튼한 모근은 모근 자체 딱 했을 때 묵지세요. 묵지사고 그것도 그 통째로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센치가 있어요. 뿌리 부분은 5cm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몽우리에서도 3mm를 몽우리 딱 올라왔을 때 그 몽우리가 3mm 초과하면 안 돼요. 거기서도 뭐 좋고 나쁘고를 가려서 좋은 것만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 궁금한 게 원래 이 저희가 낚시 같은 데 나가서 물고기도 바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가지고 바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신선하게. 예. 뭐 약초나 뭐 고기나 다 바로 배송이 되는지 뭐 당일 배송돼요? 어떻게 돼요? 당일 배송? 식당으로 바로 가요 그냥? 아니 그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특배송, 네. 배송 어떻게 해요? 배송은 이제 보통 운공목장에서 떠날 때 평양에 도착하는 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 있구나 역시. 거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가축들이 잡으면 거기서 진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물기가 보통 그 한 8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수분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8시간쯤 되면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원래.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8시간 절대 지나지 못해요. 하고 잡아서 올라가는 그렇게 올라가고 물고기는 산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올려가는 통이 있어요. 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고기 이제 바닷고기는 바닷물을 넣고 민물고기는 그 산지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자 양강도 쪽에 있는 뭐 산천어나 뭐 이런 거는 해산 비행장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헬기가 떠요 직승기. 헬기가 예, 평양까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도중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 헬기가 안 뜨고 기차로 이제 운반하는 경우에도 그 특수열차 칸을 따로 내요. 그래서 거기서 일반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고 전문인들하고 이제 군인들이 총 딱 밀고 물고기용 전용기네. 이제 전용 차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반을 그렇게 합니다. 약초는 일단은 그 10kg짜리 나무 상자가 있어요. 나무 상자 그것도 딱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것도 수분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포장 방법이 밑에다 톱밥 한 벌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약초 한 벌 깔고 그리고 톱밥 깔고 약초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키로수 10kg 정도 톱밥 무게까지 한 15kg 정도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상자를 해서 포장이 돼요. 그 맛으로 사는구나 얘들이. 죄송하지만 조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잘 키웠나 확인하기 위해서 닭 한 마리라든가 이런 거 염소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가 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맛은 어떤가? 원래들 잡아 먹지요? 걸려서 교화소 정도는 가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훔쳐간 적도 없으세요? 혼자 훔쳐도 들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먹습니다. 아니 병 걸린 돼지 먹어도 되잖아요. 병 걸린 돼지 먹었다가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운공목장에서 한번 이제 그 부재역이 이제 발생했어요. 부재역, 있구나. 발생을 해서 주석목장 쪽에서 만든 거는 철저하게 이제 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에 동원됐던 양반이 아까우니까. 그 위치를 아니까 밤에 몰래 가서 그걸 파가지고 먹고 시장에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들켜가지고 중상교화소 갔다니까. 와. 김부자의 먹거리를 책임졌던 김부자 농장. 그런데 김부자 농장 식품이라고 이 모든 게 다 김부자의 정말 그 상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죠. 리만과 비밀노트, 김부자를 위한 참새고기는 네모 선발한다. 어떻게 선발할까요? 진짜 참새예요? 네. 그럼 부위가 참새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하자가 갈매기살처럼 이렇게 참새살 이거 아니에요? 아, 세다리 같이.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참새가 전깃줄에 10마리가 앉았는데 사냥꾼이 빵 사서 한 마리를 죽였다. 그럼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뭐 이런 문제가 우리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못가네. 근데 다들 뭐 9마리인데 결과는 빵 해가지고 다 날아간다 해가지고 0마리가 정답이었어요. 맞다. 그래서 다 세워놓고 빵 하는 거야. 그거에 안 놀래는 참새. 황당한 참새. 아주 총소리에도 꼼짝 안 하는. 배포가 큰. 네, 아주 그냥. 움직이지 않고 딱 서 있고. 너무 대박이다. 혹시 막 사상이 투철하고 이런 참새 아니야? 출신 성분이 좋고? 젊은 참새까지 빠이가 사상이 투철해. 보여주는 거. 야, 정답 확인합니다. 김부자를 위한 참새고기는 선착순 뭐야? 선발한다.
뭐야 참새가? 아니 무슨 참새를 이거- 그러면 참새를 그 참새 먹이를 어디다 올려놓은 다음에 자 여기 제일 모여라 먼저- 하면서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선발하나요, 조연 씨? 참새를 그 인공적으로 깨우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 더 시군에 보면 참새 사업소가 있어요. 참새 사업. 네, 참새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잘했어요. 네, 공기청하고 구물 일본에서 이제 새 구물을 가져다가 참새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운공목장에 보내줘요. 주성목장. 주성목장에 보내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새를 이제 키워요. 잘 먹이면서 키우고 이제 위에서 이제 김 부자가 먹어야 되니까 참새 100마리를 올려보내라 하고 이제 지령이 내려면 보통 이제 참새 직장은 길이가 한 50m 정도 돼요. 이제 쭉 이제 동굴처럼 되어 있는 데서 기르는데 거기에 이제 새까맣게 해놓고 문을 다 막아서 이제 어둡게 해놓고 한쪽 구멍만 열어놔요.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참새 그물을 쳐놓는 거죠 이렇게. 쳐놓고 날려요 새를. 새를 나르면 선착순으로 빨리 날아와서 100마리에 도달한 사람만, 그 참새만 사람들이 그 참새만 이제 딱 올라서 그 먼저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달려간 사람만이 그 김일성이 배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지내는 거죠. 그 참새는 그러면 이게 건강한 참새를 고르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예, 그렇죠. 건강하고 빨빨한 참새. 죽는지도 모르고 맨 먼저 나갔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신빙성이 있는 게 이제 그 불을 까맣게 하고 한약에만 해서 이제 참새가 먼저 나오는 참새를 이제 잡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약에서 이제 장목이라고 있는데 참새장자에다가 눈목자. 그러니까 조금만 날이 오도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일 때 이제 뭐 결명자라든지 이렇게 기자라든지 이렇게 쓰는 거를 장목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살짝만 어두워져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참새 눈이 그렇거든요. 근데 어두운 상태에서 불빛을 조금만 줬을 때 가장 빨리 날아온다. 그럼 제일 건강한 참새들인 거예요.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더 황당한 거는 한때 또 그 장군님께 따뜻한 이불을 그 선물한다고 각 지역들마다 또 이렇게 참새 요 모가지 털 요만큼 있는데? 예, 그 목털을 또 뽑아서 바쳐야 된다고 또 참새 잡아라 해서 또 그런 계획들이 있었었어요. 야 참새도 북에서 태어나면 개고생이야. 아니 참새 털로 목도리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한 100만 마리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참새들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잡기 때문에 거의 특수부대 훈련이에요. 절대로 이제 잡히지도 않아요, 자. 사실 믿겨지지는 않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참새도 저런데 혹시 돼지나 다른 동물들도 맨 먼저 나가는 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선발하나요? 아니, 어떻게 선발해요? 다른 동물. 다 선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 돼지 궁금하다. 돼지 이번 이제 육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일 뭐 100일령이면 100일령, 뭐 10개월, 뭐 12개월 동안 자랐을 때 규정이 있어요. 얘는 새끼가 나와서 12개월 자랐을 때 체중이 예를 들어서 100kg를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몸 길이와 두께가 어디에 들어가 맞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방의 두께가 몇 밀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육질 사이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그걸 이제 그 검사하는 기준이 다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게 관리를 계속 해주나요? 체중이 좀 불었으면 다이어트도 해주고. 그렇죠. 또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검사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이제 돼지보다도 이제 또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딱 그 장군님한테 올라가는 그 물고기가 이제 구호 제품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양강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열무거라는 고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우린 참고기래요. 그리고 이제 열무거. 산천어가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산천어는 딱 한 뼘 되는 거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참고기는 이제 한 700에서 800g 사이. 뭐 한 킬로 넘어가도 되고 그 밑에도 안 돼요. 딱 그 살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 아빠가 하는 삼치 이제 그 구호 작업소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고기를 다 선별해 놓고 나머지 한 400~500g짜리는 이제 우리 집에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입당하겠다고 그거 이제 촉당비선에다 보였던 그런 적이 있어요.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 운공목장에서 자라는 돼지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축들은 귀족이에요, 귀족. 그러면 돼지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얘네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무균이 보장돼야 돼요. 건축할 때. 광경. 예, 무균은 보장돼야 되고 목장 지역에서 이제 다른 건 재배하지 않고
농산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약초를 재배하거든요. 야. 그 약초를 이제 가축들한테 먹고 자라요? 몸에 좋으라고. 예. 우리도 뭐 녹차 먹인 돼지는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북에서는 광우병이나 아니 돼지 콜레라나 아니면 지금 뭐 구제역이나 이런 병들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있죠. 병이 당연히 있는데 그 운공목장에서도 이제 병이 뭐 한두 번 발생을 했고요. 일단 병이 발생하면 관리자들은 다 이제 줄줄이 먹이 날아나요. 그거 뭐 무섭다. 일반적인 그런 추궁이 아니고 그 보통은 이제 거기에는 가축들이 먹는 물도 항상 이제 균 검사를 해요. 물도요? 네, 물. 보통물 안 먹어요? 예, 보통물 안 먹고 균 검사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물을 먹이거든요. 대단하다. 관리를 잘못하고 뭐 그냥 다른 데서 전염병이 발생했으면 괜찮은데 그건 이제 김부자한테 올라가는 특수단이고 그게 이제 그 단위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4개시가 이제 인접해 있는 산 속에 있고 그 산을 삥 둘러서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와. 가고 그게 그 지키는 데는 이제 경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보안원인데 보안원들이 청 메고 이제 버처를 서요. 그러면 소독 같은 거랑 장화 소독 뭐 이런 거 그건 뭐 당연히 사람인 경우에도 이제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받는 건강 검진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받는 건강 검진이 아니고 그거 같아요. 가축들을 위해서 가축들한테 병을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 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거기서는 이제 충성심이 없는 거로 평가돼요. 거기서 이제 병이 걸리면 그러니까 뭐 피곤하거나 해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너는 충성심이 없다 해서 비판받아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 구역에서 쫓겨나요. 예, 아무튼 뭐 북한 주민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뭐 최고급 특산물을 사시사철 공수해 먹는 김부자인데 이 김부자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김부자가 사랑한 먹거리 베스트 3입니다. 3위는 곰치고요. 2위가 소고기인데 정말 곰치를 좋아했나요? 곰치가 약초에 들어가는. 근데 북한에서는 산에 가서 나물 뜯어다가 나물 뜯어서 이렇게 해서 먹어보긴 했어도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시장에서 파는 거는 못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밭에서. 저기 하우스에서도 잘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밭에서 나온 것도 향이 좋아요. 향 좋아요. 박세현 원장님, 곰치가 좋죠? 네, 실제 곰치는 그 한약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약재로. 그 혈액순환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봄철에 거담지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래 삭히는 거라든지 기침을 멈출 때, 그리고 이제 근육통이 아닌 골절통, 이제 허리나 무릎 아플 때 이런 관절통에 많이 쓰입니다. 곰치는 조금 쓰긴 쓴데 그거를 이렇게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곰치 좋죠. 정말 맛있죠. 제 생각에는 곰치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 그냥 몸에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중에 하나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을 거고. 많이 먹는 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편견이에요. 전 뭐 다 잘 먹을 것 같잖아요. 저는 싫어하는 게 정말 명백히 많아요. 뭐 싫어요? 이걸 까다로워요? 나 이거 진짜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솔직히 얘기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저 피자 안 좋아해요. 저 피자 안 좋아해요. 깜짝이야, 진짜로? 다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피자를 안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저 라면 안 먹어요. 누가 봐도 라면 먹고 부은 얼굴이야, 지금. 그럼 뭘 제일 좋아해요? 고기죠. 고기죠. 그래서 고기 같은데 잠깐만 아까는 근데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중살인데 갑자기 이유이 소고기인데. 그럼 본인이 먹고 본인 총물 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인민들이 못 먹는 거지. 인민들이 먹는 달라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최고 수뇌부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인데 최고 수뇌부를 결사옹이 한다. 뭐 일심동체가 된다. 가면 김일성이 아까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발이 다 움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라는 건데 이 사람은 하늘에서 공수해 올 수 있으면 하늘에 가서도 공수해다. 아니 소고기 너무 맛있으니까 지만 먹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그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냐면 그 목장 소고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발 1,500m 되는 그 산지가 있는데 그 산에는 이제 참나물, 뭐 곰치 이런 아주 고급 약재가 꽉 찬 산이에요, 그게. 그 산에다가 소를 방목을 시킵니다.
방목을 시켜서 소가 3개월쯤 됐을 때 송아지를 잡아가서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먹는 마블링 소가 아니고 한 3개월 된 송아지 같은 소인데 이게 약초만 먹은 소예요. 이런 소를 이제 김성이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부류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불임소라고 해서 일하는 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자처럼 특권증이나 김부자가 먹는 우리처럼 식용소를 따로 길러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명 저 대리석고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북한에 빨간 대리석 있어요. 아, 그렇지. 네, 빨간 대리석에 하면은 그 하얀 그런 무늬들이 짜 있. 그게 딱 어떻게 보면 고기에 그 마블이 섞인 것 같은 모양이라서 대리석 고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김일성이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90년대 일본에서 만약 기빈이 왔다고 하면은 이런 소고기도 내놓고 하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정주영 그 현대그룹 회장이 우리 한우를 500마리 가져갔잖아요. 그거 다 먹어본 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황해남도 신천이라는 곳에 사창리 젖소 목장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거기서 방목을 했는데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맛이.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의 한우하면 되게 있고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부들이 한 마리 병들어 먹었습니다, 두 마리 병들어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다 결국은 다 먹었다. 거짓말해서? 이제 1위가 남았습니다. 1위는 과연 뭘까요? 아니 저는 만약에 김정희였으면 저는 1위 햄버거라고 했을 텐데. 제 생각엔 의외로 되게 집밥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설마. 1위 김장찌개 막 이런 거 그냥 청국장. 자, 1위 뭘까요? 확인해 봅니다. 북한 김부자가 사랑한 먹거리 베스트 3 1위는 자, 1위 뭘까요? 확인해 봅니다. 북한 김부자가 사랑한 먹거리 베스트 3 1위는 당나귀 고기. 당나귀 고기? 당나귀 고기를. 우리나라에서? 네, 응곡목장에 가면 당나귀 직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한 항상 일상적으로 한 500마리 정도 이제 당나귀를 거기서 사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그 당나귀 직장 그 직장장인데 그 통에 제가 당나귀 고기를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어때요? 고기를.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고요. 진짜? 그 당나귀 고기는 세상에 낫다 꼭 이제 먹어보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진짜 맛있는 고기입니다. 이야,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궁금하다. 그 원래 북한에서는 당나귀를 당나귀라고 안 해요. 뭐라고요? 원래 당나귀의 속설이 뭔지 아세요? 당나라의 귀족이 타고 왔다 그래서 뭐 당나귀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김일성이가 당나귀라는 이름은 이거는 이 짐승은 당나귀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타고 다니는 하늘에서 내려온 소라고 해서 촌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촌우라고 하니까 한자어잖아요. 김정일이가 또 고쳤어. 하늘소라고. 하늘소? 네. 하늘소. 그러니까 하늘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아요. 김부자의 완전히 당나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인가요? 예전에 그 북한에 갔을 때 그때도 당나귀 고기를 내난 정도로 이거 완전 당나귀 매니아예요. 신동 씨는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 편견이라니까요. 저는 다 먹어봤을 거라는 건 편견이에요. 저는 되게 싫어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진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만갑 홈쇼핑에서는 당나귀 요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홍석천 씨, 한송이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리만갑 홈쇼핑의 완판남 홍석천. 이민 판매원 한성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고도 엄청난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북한 김부자도 폭풍 흡입한다는 보양식 당나귀 고기입니다. 오야야, 하늘에는 영고기, 땅 위에는 당나귀 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나귀 고기는 고기 중에서도 으뜸인데요. 저기 허약한 신동동무. 눈도 깜빡깜빡하지 말란 말입니다. 당나귀 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보다 영양 가치가 훨씬 높아서 옛부터 중국 황제들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당나귀 고기 이 꽃등심 기름때 좀 보시오. 소리가 희끗희끗한 게 어쩜 이래도 곱단 말입니까? 그럼 노릿노릿 비주얼을 한번 맛있는 냄새에 두 번 반하는 당나귀 고기구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석천 오빠가 한번 올려주시라요. 알겠습니다. 오, 이 냄새 봐봐. 와, 소리 봐. 이 마블링을 보시라요.
정말 기름이 희끗희끗하지 않습니까? 맛있겠네. 역시 당나귀 고기 냄새도 진합니다. 근데 이게 기름이 많이 없다. 별로 없네. 담백해 보여요. 필요 없어. 죄송한데 지금 김정은이랑 데니스 로드맨 같거든요, 뒷모습이. 그럼 지금부터 당나귀 고기 함께 맛보자요. 냄새는 진짜 좋네요. 지금 육즙이 쫙 올라오잖아요. 이게 진짜 먹어볼게요. 예. 다들 입맛 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때? 우와, 부드럽고 맛있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자, 이거 한번. 말고기보다 맛있어요. 진짜로? 지금 저기서 발 지금 아주 그냥 정동 구름이다 우리 심동 정무가. 우와, 이거 뭐야? 맛있어? 왜 진짜로? 형님, 진짜로? 형님 그대로 먹었을 때나 아니면 소금 조금 찍어서 먹는 게 깜짝 놀라. 진짜로 맛있어? 태어나 처음 맛보는 깜짝 놀라. 씹은 느낌이 달라. 식감도 뭐. 맛있다. 소하고 돼지랑은 아예 다른 종류. 아 진짜로. 다른 장르에 장르가 뭔가 달라요, 장르가. 운동을 많이 한 질긴 게 아니에요. 살 같아요. 쫀득쫀득. 기름장에 한번 찍어서 질긴 드셔보세요. 게 아니에요, 전혀. 자극적인 맛인가요 아니면? 와, 이거 뭐야? 와, 나 참을 수가 없네. 와, 성대현 씨, 신동 씨. 네. 이거 상유유서, 진짜 상유유서. 이거 먹어봐야겠다. 먹어봐도 돼요? 진짜 예. 이거 뭐야? 운동 아니에요? 야, 이게 육즙 자체가 다르네. 야, 그냥 먹은 게 아니구나, 김정은이. 나 이거 표현을 못 야, 하겠네. 이건 진짜 표현하기가 애매한데요? 제가 이거 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소고기에 가깝고요. 소고기에 가까운데 건강한 소고기의 맛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기름기가 많이 없고 담백한데 질기지도 않고 너무 부드러운데 뭔가 씹을 때마다 나 몸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맛.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되게 비싼 맛이에요. 그만큼 깔끔해. 아무리 씹어도 계속 탄력이 있어요. 그때 그 맛이신가요? 당나귀 고기가 소처럼 풀만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말처럼 그 나달만 먹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풀하고 나달이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사료를 배합해 줘요. 네. 그래서 그냥 소고기 맛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고 또 나달만 먹는 돼지고기하고도 또 이제 또 틀리고. 아 진짜 이게 감회가 감회가 새로우시. 그렇죠. 그때 이제 고기 한 번 먹으면서 야 우리는 언제 한번 이런 고기 좀 편안하게 먹어보겠냐. 그러니까 처형당할 거를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떨면서. 원래 먹었는데. 이걸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예. 진짜 행복합니다. 예. 자, 최고 김 부자가 먹었던 최고의 고기 당나귀 고기 이제 남측에서 혹시 드시고 싶으면 편하게 드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홍석천 씨. 아니 우리 원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가끔 체질에 따라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당나귀 고기도 체질 뭐 있나요? 체질은 상관없습니다. 당나귀 고기는 이제 여육이라 그래가지고 기를 보충하고 기력이 떨어질 때 기를 보충하고 피를 생성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현대인들 심신을 안정시켜주면서 범민의 이제 잠을 못 잘 때 이제 숙면 취하게끔 해주고 심신을 도와주는데 고기만큼 더 좋은 게 이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당나귀 콩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쇠하거나 남자분들이 이제 좀 필요할 때 그 스태미너가 상당히 딸릴 때 이렇게 드시면 많이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당나귀 고기보다도 이제 남자들한테는 스태미너에 더 좋은 거거든요. 김정은 정권 끝나지 않은 북한 잔혹사. 김씨 가문에 아무리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가족은 안 죽인다는 분이 있었어요. 사형에 처한다 하더라 말이야. 너무 놀라서 총 딱 쏘는 순간 나는 불 졸도 먹었단 말이야. 눈도 안 가렸어요. 입에다 재갈만 물리고 빠바방 이마 세 발 가슴 세 발 쏘는데 승탕이래. 이렇게 훌 날아가다. 신체가 안 보여 다 쏜다며.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저는 주민들은 네.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 이 북한 김부자들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만 골라 먹고 또 버리는 음식도 주민이 못 먹게 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얘기에 좀 씁쓸해집니다. 그러게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